안녕하세요. 지르세베 줄리입니다. 네, 오늘은 오랜만에 엄마표 영어에 대한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 나누면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좀 제대로 된 방법인지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이번 영상에서 가져보려고 하는데요. 사실 저는 저희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어서 이 엄마표 영어에 대한 저의 경험이나 신념을 말씀드리면 또 듣는 분에 따라서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응들이 좀 다양하시더라고요. 제가 저희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내기 이전부터 어떻게 집에서 영어를 노출하고 또 엄마표 영어를 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사실 국제학교를 보낸다고 내 아이 영어 고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학교에서 수업뿐 아니라 이 모든 생활을 영어로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가 더 편해지도록 신경도 써주고 또 잘할 수 있도록 몇 배의 노력이 사실 더 필요한 곳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국제학교를 다니면서도 학교 끝난 후에 뭐 영어 학원이나 영어 과외를 통해서 또 따로 계속 영어를 그렇게 신경 쓰고 관리한 학생들도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. 그런 현실들을 볼 때 영어 학원을 따로 다니지 않아도 아이가 영어를 또 편하고 또 쉽게 여유 있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덜어준 이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. 근데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그 하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또 하기에 어려우면 실천으로 옮기기도 어렵고 막상 이렇게 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포기하게 되잖아요. 뭐든지. 그래서 엄마표 영어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그게 바로 영어 원서 그리고 영어 영상. 네, 이 두 개만 있으면 엄마표 영어는 사실 준비가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뭐 그 외에 엄마 영어 실력이라든지 뭐 좋은 영어 학습지 뭐 이런 부교재 네, 이런 것들은 정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옵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 원서 그리고 영어 영상 네, 이 두 개만 딱 쥐고 가시면 된다. 네, 우선 뭐든지 좀 쉽게 접근을 해야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으니까 크게 보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영어 원서 같은 경우는 뭐 아이 연령이나 영어에 대한 흥미에 따라서 그 아이별로 선택할 수 있는 책이 굉장히 다르고 정말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추천하는 건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. 하지만 이 넓게 봤을 때는 아이가 뭐 유아기에서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 그림책 위주, 그 픽처북이라고 하는 그림책 위주의 원서를 좀 많이, 정말 아주 많이 읽어주시고요. 그 양을 뭐 몇 권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말 뭐 많이 읽어줄수록 더 좋은 거는 너무 당연하고요. 그래도 현실적으로 몇 건이 좋아요? 이렇게 굳이 물어보신다면 육아사에서 아주 유명한 그 하은맘의 불량육아서 네, 거기에 있는 그 내용을 좀 참고로 하신다면 그 픽처북에서 한 500권 정도 유아기 시절에 네, 뭐 500권 이상이면 당연히 더 좋겠죠. 네, 한 500권 정도를 한 그 픽처북으로 읽어준다. 네, 요렇게 좀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유아기 시절 전체 이제 통틀어서. 그리고 그 단계가 좀 무르익으면 서서히 리더스북도 같이 혼용하시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픽처북 플러스 리더스북 이걸 같이 섞어서 읽어주시면 좋은데 그걸 조금 더 진행을 하다 보시면 이제 리더스북으로 하기 좋은 것이 바로 아이 그 영어 읽기 독립이거든요. 근데 아이에 따라서는 이 리더스북을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. 저희 아이도 리더스북을 책을 좋아하는 아이인데 반해서는 그렇게 굉장히 막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온 아이들 중에 이 탄탄한 스토리가 익숙한 아이들일수록 리더스북에 흥미가 좀 없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뭐 그런 아이라면 리더스북을 꼭 즐겨 읽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. 아이가 좋아하는 픽처북 중에서도 글밥이 꽤 많은 또 스토리가 탄탄한 그런 책들로 리더스처럼 또 활용을 하셔도 충분하시니까 네, 아이가 뭐 책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어와서 리더스북을 조금 네, 시시해야 한다거나 좋아하지 않는 그런 아이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이제 그러다가 챕터북을 읽을 시기가 오는데요. 이 챕터북을 시작하실 때 아이 나이에 맞춰서 이 책을 선택한다라고 무조건 생각을 하시면 아이가 영어책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거나 뭐 영어책을 더 이상 안 읽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아이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.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픽처북이나 그 리더스북을 읽은 경험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가 좀 나이를 먹고 자란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아이가 지금
지금 현재 10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때 이제 영어 책을 좀 읽혀보려고 아이 나이가 이제 10살인 거를 고려해서 뭐 픽처북은 좀 너무 시시한 것 같고 이제 아이 나이에 맞는 적당한 이제 챕터북을 골랐을 때는 그 아이가 그 책을 소화해내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. 근데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는 챕터북을 그 거부하는 정확한 이유를 잘 파악하지 못하시거나 별로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이 또 꽤 있으시더라고요. 그런 대표적인 사례 중에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이가 그 유아기 시절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픽처북이나 그 리더스북을 많이 읽지 않은 상태였고 하지만 엄마가 뭐 영어 학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꾸준히 영어에 어떤 투자는 해 오셨는데 이제 그 아이가 좀 자라서 챕터북으로 어떤 그 영어 원서를 읽게 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리 아이가 그 영어의 어떤 그 사교육으로 교육을 해왔다 하더라도 그 책을 굉장히 이제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근데 엄마들이 생각했을 때는 얘가 영어를 못해서 뭐 영어를 어려워해서 챕터북을 거부한다기보다는 그냥 책을 좀 싫어하는 아이라서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책도 싫어하기도 하지만 이 영어를 소화해내는 능력이 아직 챕터북을 소화하기에는 부족한 상태인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 챕터북을 선택을 하실 때는 내 아이가 이 앞에 단계에서의 책에 대한 경험과 익숙함이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이렇게 넓은 테두리 안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엄마표 영어를 하시면서 빠질 수 없는 이 원서 읽어주기에 대한 방법을 제가 이게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이 돌무렵 때 그 노부영 베이비북 세트를 시작해서 엄마표 영어의 길을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. 물론 그 전에도 제가 뭐 영어 그 사운드 CD를 켜놓고 아이에게 뭐 노래를 같이 불러준다거나 아니면 몇 권의 이제 영어 책을 꺼내서 같이 본다거나 뭐 그런 정도는 했었는데 뭐 아이 이제 돌무렵부터는 매일 이제 영어 그림책을 이제 노부영부터 시작해서 CD 음원을 같이 들으면서 장난감처럼 아이랑 그 책으로 놀듯이 정말 많이 읽어주기 시작했고요. 그렇게 이제 영어 그림책을 사 모으기 시작해서 매달 그 영어 원서 기준으로만 한 30권에서 40권 정도, 좀 적은 달은 한 20권 정도를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사서 이제 모으고 읽어주고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유치원 다니던 그 무렵에는 이미 집에 그 영어 픽처북만 한 2,000권은 정말 좋게 넘더라고요. 제가 지금 이사하면서 책의 권수에 그 번호표를 제가 다 매긴 적이 있었는데 아이가 한 5세? 요때쯤 벌써 저희 집에 그 픽처북만, 영어 픽처북만 한 2,000권이 넘었던 기억이 있고요. 그걸 뭐 한 번에 사면 당연히 이제 비용 면에서도 부담이 됐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매달 딱 하루 어떤 날을 정해서 책 사는 날로 딱 정해놓고 그렇게 책을 계속 꾸준히 몇 년 동안 이제 모으고 있었고 실제로 그걸 매일매일 제가 읽어주고 있었거든요. 그랬을 때 이제 매달 책 지출 비용이 아마 그 학원 한 과목 수업료 정도로 제가 책값을 지출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몇 시간씩 아이 그 유아기 시절에 정말 그렇게 매일 영어 그림책을 읽어준 경험이 아이나 저에게도 정말 엄청난 성장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뭐 저도 영어를 잘 못하던 사람이었고 외국인들하고 영어 몇 마디 소통하는 게 정말 편치 않았던 사람으로서 아이한테 그 영어 원서로 엄마표 영어를 긴 시간 꾸준히 한다는 것이 뭐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막 원대한 그림까지 그리면서 시작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너무 구체적인 계획을 한다거나 그렇게 걱정만 하면 결국 막상 이게 시작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이제 아이가 어릴 때 했기 때문에 좀 쉬운 책으로 편하게 시작을 했고 또 하다 보니까 매일 해주고 싶고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꾸준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의 경험을 되돌아봤을 때 이 엄마표 영어를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 엄마의 영어 실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말다 하는 것만 아니고 정말 꾸준히만 한다면 그게 결국 시간이 쌓여서 아이의 영어 성장은 정말 너무도 명확하게 눈에 보이고요.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이 엄마의 영어 실력도 아이 영어 속도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서서히 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매일매일 어쨌든 영어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늘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그러다 보면
당연히 영어가 좀 더 잘하고 싶다. 이제 이런 마음이 또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. 사실 요즘 우리 엄마들 세대에서도 여전히 영어를 잘한다라는 거는 메리트가 참 많잖아요. 우선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 보면 특히 중년 이후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 보면 정말 멋있고 또 자신감 있어 보이고 뭐 해외여행 가서도 참 편할 것 같고 또 아이들 영어 학습을 시키면서도 그러니까 원어민 선생님들한테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때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고 뭐 엄마로서 이 영어 잘했을 때 장점은 뭐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저도 이 영어에 정말 자신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엄마표 영어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영어 시험을 칠 일도 없지만 영어가 오히려 학창 시절 때보다 더 잘하고 싶어지고 학생 때는 이 혼자 공부를 할 때 영어를 참 작심삼일로 공부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. 특히 영어 회화 같은 경우는 뭐 등록을 해놓고도 한 일주일 가다가 계속 안 가다가 막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자식을 잘 키워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어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모성애가 강해서 그런지 하루도 안 거르고 정말 매일 읽어주게 되더라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싫든 좋든 어쨌든 영어가 제 일상에도 이제 매일 하는 습관이 되어 있고 저는 이게 엄마표 영어가 주는 또 커다란 장점이자 선물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영어 학습을 시키실 때 아이가 가장 큰 그 동기부여가 되고 영어가 더 좋아지게 이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엄마도 영어를 좋아하고 계속 영어를 가까이 하는 그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저도 아이 덕분에 시작했던 이 엄마표 영어로 아이에게 영어 그림책을 정말 수천 권 읽어주면서 아이가 어느 순간 이미 엄마의 영어 실력을 넘어서고 오히려 제가 책을 읽어주는데도 모르는 게 계속 나와서 아이가 오히려 저한테 가르쳐주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왔었는데 이제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이제 네가 혼자 읽어도 되겠네. 이제 혼자 읽어.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영어를 그 잘하고 싶어하는 엄마의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는 거예요. 아이가 이제 가르쳐주면 고마워도 하고 기뻐도 하고 또 영어를 못해도 그 엄마가 계속 영어를 하려고 하는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아이나 저에게도 정말 큰 그 성장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저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원서 북클럽을 제 지인들과 이렇게 해오고 있었고요. 또 1년 전부터는 유튜브 제 채널에서도 이제 멤버십으로 원서 북클럽을 이제 시작해서 벌써 이제 2권의 원서를 이제 끝내게 되고 이제 곧 3번째 원서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제 시점이 왔는데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 원서 북클럽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같이 시작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좀 소개도 해드리고 싶었고요. 또 아이를 키우시면서 뭐 엄마표 영어든 학원표 영어든 아이들 영어 교육은 다 이렇게 시키고 계실 텐데 엄마도 같이 이 엄마의 방법으로 영어에 관심을 가지고 원서를 읽으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이들한테 정말 그 값비싼 그 영어 수업보다도 훨씬 더 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. 아직 한 번도 원서를 안 읽어보신 분들도 또 많으시고 또 막상 읽어보고 싶은데 혼자 꾸준히 읽는 것이 이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새해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내 일상을 계획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제 채널 멤버십 중에 Read with Julie에 가입하셔서 1월 말부터 시작하게 되는 이 The Running Dream 이 책으로 함께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책에 대한 뭐 레벨이나 난이도를 잠깐 설명드리면 초급 단계에서 성인 기준으로 초급 단계에서 살짝 높은 단계, 그런데 이제 중급으로 봤을 때는 낮은 단계, 그래서 초중급 중에서 좀 편한 그런 레벨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. AR 점수 기준으로는 4.1 정도의 레벨이 되는데 성인 영어 초급 에서 그냥 조금 도전해볼 만한 그런 정도의 레벨이고 두께는 한 300페이지가 조금 넘는 분량인데 한 챕터마다 뭐 반 페이지 한 장 이렇게 돼서 크게 부담은 없을 정도의 양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원서 북클럽을 해 나갈 계획이니까요. 요번에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되는 이 원서 북클럽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.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바이.